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도 스텔라를 먼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텔라가 곧 있으면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을 푸시라도 해주듯이 코인베이스에서 스텔라를 정식 상장한다는 그런 소식 역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로뿐만 아니라 정식 코인베이스에서도 역시 스텔라를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가격 펌핑에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제 IBM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전 세계에서 6개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법정 화폐와 연동된 코인들을 만들어서 IBM 월드와이어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발표가 새롭게 나온 것인데요. 제시 런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은행 중에 밝혀진 3곳이 있는데, 하나는 필리핀의 RCBC 은행, 그리고 브라질의 방코 브레데스코, 마지막으로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부산은행입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나머지 3개 은행에서는 디지털 유로와 디지털 인도네시아 루피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국의 부산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거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고 진행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한국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산은행 전화해가지고 전화 인터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어서 잠깐 읽어보자면은, 지금 스트롱홀드의 스테이블 코인이 월드와이어에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IBM의 제시 런드는 일단 사업이 미국 외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조만간 미국 내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BM에 따르면 월드와이어는 전세계 48개국 72군데 그리고 46개 은행들과 연결이 될 것이고, 이런 곳들에서 돈을 주고받고 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은행들이 그들의 코인을 발행하는 것 외에 이런 계약은 스텔라 루멘을 은행들이 그 나라의 통화와 교환이 어려운 경우에 브리지 커런시로 직접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열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와이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폐는 스텔라 루멘 뿐이고, 다른 암호화폐들은 아직까지는 가격 변동성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외에도 지금 현재 XRP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떠도는 소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찌라시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잡지가 하나 있었죠. 더 이코노미스트.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 공통 그 법정 통화가 나올 것이다, 공통 통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불사조 그림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중심에 있는 이 심볼이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바뀌게 된 스텔라의 새로운 로고가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찌라시성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세계 공용 통화는 바로 스텔라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XRP라더니 이제 스텔라로 옮겨갔죠. 재미있는 찌라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몇몇의 사람들은 지금 다가오게 될 머니2020에서 스텔라 관련 발표가 XRP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드 맥켈럽이 1월 중반부터 XRP 판매를 중단을 한 점, 그 전까지는 매일같이 팔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제드 맥켈럽이 갑자기 스텔라 CEO직에서 내려온 점, XRP 역시 전에 월드와이어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된 점, 그리고 IBM이 전에 언급을 하기를 이제 시총 암호화폐 5위 이내에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에 XRP가 연결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 한국 XRP 커뮤니티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1달러님이십니다. 1달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고마우신 게, 열심히 매일매일 이렇게 물량 이동하는 거 추적을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1달러님의 정보를 이제 얻고 싶으신 분들은 1달러님 블로그를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달러님이 여기에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시황을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XRP 물량 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달러님의 게시글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달러님께서 제드 맥켈럽과 리플사 관련된 정보를 하나 발견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사와 제드 맥켈럽이 리플사를 떠날 때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갔었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법정에서 합의를 하게 되고, 그 합의서가 이제 공용 문서로서 리플사의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던 문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까지 공개가 되어 있었던 공적인 문서가 사라졌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또 이 문서 같은 경우는 모니카 롱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었던 그런 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서가 사라진 데에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 사항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추측이고요.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하지만은 제드 맥켈럽이 더 이상 XRP를 팔지 않으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유심히 주의 깊게 이렇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1달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 하나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얼스폴트를 완전하게 인수하게 될 비자에서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팀을 꾸린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용카드 회사 중 하나가 암호화폐 팀을 꾸린다? 이거 마치 비자에서 곧 있으면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직책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만 보더라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생산 전략과 로드맵을 짜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로 비자에서 XRP를 쓰게 된다면, 그리고 리플사의 기술을 쓰게 된다면 대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비자 같은 경우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고객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2019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머니 2020에는 제드 맥켈러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죠. 이 리플사의 어시시 빌라 역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같은 패널에는 진리카의 공동 창립자, 그리고 넴의 공동 창립자, 또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프리미티브의 공동 창립자와 함께 자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많이 바쁘기 때문에 CEO나 공동 창립자가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경영진 중에 한 명인 어시시 빌라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제 그 회사의 창립자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얼마 전에 우커머스에서 XRP 지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플러그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아마 이 개발이 끝난 것 같습니다. 통합마저 끝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우커머스를 통해서 XRP로 지불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루에서 XRP 에어드랍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비트루를 팔로우하고 이 트윗을 리트윗해야 하며, 두 번째로 $100 이상의 자산을 비트루 플랫폼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사이에서 최소에 한 번 이제 거래를 비트루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들에 한해서 1개에서 100개까지 XRP를 랜덤으로 에어드랍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짧은 상장 소식입니다. 코인베리 암호화폐 거래소에 XRP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RP 대련님께서 찾은 그런 소식인데 약간 오래된 그런 PDF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Faster Payments라는 그런 PDF인데 2017년도 11월에 나온 문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BI 아시아가 대한민국의 데일리 인텔리전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를 통해서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블록체인 기술로 송금을 하게 하려 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데일리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연찮게 여기 부산은행이 또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리플, 여기 스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재밌는 그런 우연입니다. 자,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리플사와 연관이 많은 그런 기업들도 있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은행들도 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이제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국내에서도 여건만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은행들 그리고 기업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었던 그 영상에 연관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 영상은 바로 연방준비제도에 관한 것이었죠. 제가 저 영상을 통해서 연방준비제도에서는 미국 내에서 지불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을 했죠. 거기에서 미국 은행연합이 그들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은행연합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유동성이나 즉시 결제,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전을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문건에 대한 리플사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2018년 12월 13일날 리플사가 이제 연방준비제도에 제출을 한 그러한 문답이고요.
리플사가 제시한 의견은 미국 은행연합에서 제시한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리플사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에서 취해야 될 액션으로 첫 번째, 빠른 지불을 위해서 1년 365일 사용이 가능한 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성 관리하는 툴을 마련해서 RTGS를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서에서는 RTGS 툴과 유동성 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설명 등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련된 질문들, 이 RTGS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필요하고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 이런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다시피 리플넷이라든지 리플사의 소프트웨어, 그 밖에 리플사의 기술들이 이런 문제를 발전시키고, 아니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이미 알고 있겠죠. 이런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때가 12월이었습니다. 지금이 3월이고요. 과연 연방준비제도에서 솔루션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지 발표가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면 좋지 않겠지만은 저는 리플사의 솔루션이 정말 가장 큰 유력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XRP 홀더분들께 기분 좋은 소식이 될 만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뉴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밥 아저씨의 이야기 보따리가 하나 또 풀어진 것인데요. 이 밥 아저씨가 최근에 리플사의 CTO인 데이빗 슈월츠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4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거기에서 나눈 대화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면은 바로 리플사의 방향성이 최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리플사에게 있어서 이제 XRP가 은행에서 사용되게 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수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장기 목표가 아니고 은행에서 XRP를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전에는 XRP가 브리짓 커런시로 되면 좋겠다 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XRP는 브리짓 커런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리플사에서 앞으로 XRP 사용을 위해서 더 이렇게 푸시를 많이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리플사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프트웨어들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지만은 앞으로 리플사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이제 스텔라 루멘으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규제 쪽에서 큰 성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리플사의 방향성이 이렇게 조금 더 XRP 쪽으로 굳어졌다라는 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혹시 때가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아저씨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준 것이 있는데, 이제 약간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2014년 5월에 밥 아저씨가 한창 리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 암스테르담 컨퍼런스에 리플사의 직원으로서 이렇게 참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위프트사의 윰 레이어메이커스를 이렇게 만났다라고 해요. 레이어메이커스가 아니라 레이메이커스. 아무튼 이 윰 씨를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리플사의 비전과 리플사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윰이 자기 동료를 데려왔는데 그 동료의 이름이 가프리드였습니다. 밥 아저씨는 이 스위프트 직원들이 관심을 보이니까 기뻐가지고 더 나아가서 리플사와 그 스위프트사에서 이렇게 파트너십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필을 했는데,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스위프트는 GPI를 만들게 되죠. 나중에 밥 아저씨가 스위프트사의 GPI 팀 멤버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팀 멤버가 이야기해주기를 윰과 가프리드가 어느 날 컨퍼런스에서 돌아오더니 갑자기 스위프트 내에서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라고 스위프트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GPI다. 한마디로 이 밥 아저씨가 이제 스위프트사로 하여금 GPI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준 셈이 된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약간 놀라운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데, 스위프트사는 이미 2014년부터 리플사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죠. 만약에 밥 아저씨가 아이디어를 안 줬으면은 스위프트사에서 GPI를 개발할 생각을 굉장히 늦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라이벌을 좀 도와준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GPI 같은 경우는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스텔라 루멘이나 IBM 쪽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죠. XRP가 IBM 시스템 내에서 쓰여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이제
그 제드 맥켈럽과 화해를 한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텔라 루멘이나 IBM이 리플사에게 이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송금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이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은 리플댓 같은 경우는 이미 중동과 아시아, 유럽 지역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수많은 파트너들, 200개가 넘는 파트너들이 리플넷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 100군데가 훨씬 넘는 곳들이 프로덕션 컨트랙트를 이미 맺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플사처럼 정말 오랫동안 규제 관계자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해온 그런 회사도 없습니다. 중앙은행들 포함해서 말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스텔라 루멘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XRP가 가만히 있으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리플사에서 에스코리오에 있는 물량들을 이렇게 파는 거, 기관에 팔기도 하지만은 프로그래밍 방식을 통해서 이제 거래소에 이렇게 물량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시장이 풀려지는 XRP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게 해서 XRP를 팔게 된 그 돈은 바로 XRP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XRP 팔아서 XRP 가격 올리는 데 쓰게 된다는 말이고요. 물량이 너무 많이 풀려서 가격이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더욱더 많은 곳에서 XR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지금 이 많이 풀려있는 물량들이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언제든 이제 더 부족한 상황까지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밥 아저씨가 말했듯이 리플사는 이제 앞으로 XRP가 사용될 수 있게 되는 데 있어서 힘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어슈시빌라가 오래전에 그 리플 주랍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리플사의 목표는 X래핏 상용화에 정말 집중하는 거. 제가 그동안 리플사의 행보를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리플사는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회사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저는 다가올 미래가 정말 흥미진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안 있으면은 저의 선택이 맞았는가 틀렸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스텔라 루멘 관련해서 속보가 나오게 된다면 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